안녕하세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GDN 타겟팅의 교육을 맡은 퍼포먼스 마케팅 2팀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즈 광고 타겟팅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구글 애즈의 광고 타겟팅이란 광고 노출을 관련성 있는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광고 타겟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관심 분야 타겟팅은 광고를 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용자로 노출 대상을 제한합니다. 주제 타겟팅은 제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사이트, 동영상, 앱으로 제한합니다. 인구 통계 타겟팅은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성별, 연령대로 제한합니다. 관심 또는 구매 의도가 많은 대상으로 노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환 효율이 좋아집니다. 반면 노출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GDN의 도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큰 제약이 되진 않습니다. 그중 잠재 고객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통합된 형태로 보여주고 더 간편하게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된 타겟팅입니다. 잠재 고객 세그먼트는 상세한 인구 통계, 관심 분야, 구매 의도 및 생애 주요 이벤트, 내 데이터 기반 및 유사 세그먼트, 그리고 합성 세그먼트, 맞춤 세그먼트 등 다양한 잠재 고객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광고 그룹에 잠재 고객 세그먼트 타겟팅을 추가하면 고객의 특징, 관심 분야 및 습관,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있는 항목, 비즈니스와 그동안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왔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잠재 고객 세그먼트 타겟팅을 사용하면 내 웹사이트를 둘러보거나 앱을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여 캠페인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각각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 분야 세그먼트는 사용자가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나 습관,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도달이 되고요. 맞춤 세그먼트는 맞춤 세그먼트를 사용하면 관련된 키워드, URL, 그리고 앱을 입력해서 이성적인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상세 인구 통계는 사용자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실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도달이 되고, 생애 주요 이벤트는 사용자가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는 시점에 이제 사용자에게 도달이 됩니다. 구매 의도는 사용자의 최근 구매 의도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도달이 되고, 내 데이터 세그먼트는 내 비즈니스와 상호작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및 앱 방문자는 내 웹사이트를 또는 또 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도달을 하고, 고객 일치 타겟팅은 내 CRM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GDN이 아닌 각각 캠페인 유형에 따라서 해당 세그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세그먼트 유형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최적화 타겟팅인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기본 타겟팅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컨텐츠 대상 타겟팅입니다. 주제, 게재 위치, 키워드 타겟팅의 대상은 사용자가 아니라 컨텐츠이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대상 타겟팅으로 분류됩니다. 주제 타겟팅이란 웹사이트나 동영상, 모바일 앱의 컨텐츠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이제 컨텐츠 대상 타겟팅입니다. 아쉬운 점은 구글이 미리 만들어 놓은 분류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의 제품이 분류에 없거나 분류 중에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낮은 게재 위치에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제 타겟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게재 위치나 키워드 타겟팅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재 위치 타겟팅은 특정 주제의 사이트나 동영상 채널, 모바일 앱을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제 타겟팅에 비해 컨텐츠 주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재 위치는 관심 분야나 주제 타겟팅에 비해 타겟팅 범위가 좁고 정확합니다.
키워드 타겟팅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노출 위치를 결정하고 이제 광고주가 키워드 타겟팅에 지정한 키워드와 사이트의 주제가 일치한지 사이트 방문자의 최근 탐색 기록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 광고를 노출하는 타겟팅입니다. 인구 통계 타겟팅은 이제 성별, 연령대별로 노출 대상을 정합니다. 주 타겟이 40대 여성이라면 아래와 같이 설정으로 관련성 없는 광고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별이나 연령대의 대상을 명확한 경우 캠페인 시작과 함께 인구 통계 타겟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여성에게는 이제 인기가 많고 수요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20대 여성만을 타겟팅하여 광고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GDN은 기기 타겟 또한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중 원하는 기기를 노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찰가를 조정해서 노출 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기에서 다른 기기에 비해 우수한 실적이 발생한다면 입찰가를 증액 조정해서 노출을 늘립니다. 반대로 저조한 실적의 기기는 노출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감액 조정을 해서 노출을 줄이도록 합니다. 전화 문의는 목표로 하는 캠페인의 경우와 같이 휴대전화 말고는 전환,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컴퓨터와 태블릿에서 입찰가를 마이너스 100%로 조정하여 아예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치 타겟팅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이제 매장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의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나 브랜드 확장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광고 노출 대상을 지역적인 위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동영상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인 게재 위치와 구분되는 물리적 위치에 대한 타겟팅입니다. 위치 타겟팅은 국가, 도시, 지역 단위로 가능하며 행정구역 상의 범위를 타겟팅하거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에 지정하여 원형의 범위를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관찰 옵션은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다른 광고 서비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관찰은 타겟팅에 대한 실적 보고서 확인하되 실제로는 타겟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상으로는 타겟팅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관찰 옵션을 선택하면 실제로 도달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서 타겟팅을 할 경우에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관찰 옵션의 경우 도달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타겟팅의 경우와 도달 범위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GDN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관심 분야를 타겟팅할 때 얼마나 많은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하는지, 관련성이 큰 것만 할 것인가, 또 자동 타겟팅의 확장 범위를 넓혀갈 것인가, 혹은 또 입찰가를 높게 해야 하는 건가 등 고민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보면 골치 아플 정도의 복잡한 기능이지만 좋은 면에서는 그만큼 정교하고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GDN의 도달 범위가 넓은 것은 광고주에게 기회이자 위험 요소입니다. 노출과 유입을 확보하기는 쉽지만 고가의 무익한 트래픽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달 범위를 한껏 활용하면서, 넓은 도달 범위를 한껏 활용하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할 때 타겟팅만큼 적절한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예상 밖의 난해함으로 초반보다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겠지만 타겟팅 유형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이전에 비해 높은 효율의 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광고 교육을 맡은 퍼포먼스 마케팅 2팀의 김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